밴드위스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컬 밴드위스가 뭐냐? 옵티컬 밴드위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BL 곱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주로 이제 BL 곱 같은 경우는 멀티모드 광섬유에서 BL 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싱글모드 광섬유 같은 경우 BL 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BL 곱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다중모드 광섬유에서는 BL 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디스포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용합니다. 근데 멀티모드 광섬유, 싱글모드 광섬유 같은 경우는 그 옵티컬 밴드위스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옵티컬 밴드위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옵티컬 밴드위스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옵티컬 밴드위스 어떻게 결정하는가, 또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광섬유가 있고요, 그 에미터가 있고 디텍터가 있죠. 그래서 빛이 임사가 되고 출력이 되는데, 자, 광의 신호를 010의 신호를 펄스로 보내지 않고요, 이런 사인의 형태로 보냅니다. 사인의.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가 F가 되는 이 주파수가 F인 광 신호를 사인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줍니다. 자, 사인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분산에 의해서 이 여기가 지금 여기 앰플리튜드라고 합니다. 크기, 여기 신호의 크기가 분산에 의해서 줄어들어요. 여기가 분산이 크면 여기 앰플리튜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를 주파수에 따른 이 F에 따른 앰플리튜드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주파수에 따른 앰플리튜드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는 주파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주파수를 가변을 해주면서 앰플리튜드를 측정하는데, 그럼 측정한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뭐 오실로스코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주파수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예를 들어서 1kHz를 보냈을 때는 앰플리튜드가 1이다. 그런데 이것이 메가헤르츠로 더 빨라지니까, 빨라지면 이게 빨라진다는 얘기 뭐예요? 이 펄스의 폭을, 간격을 더 줄인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빨라지면 이 주기가 더 빨라지니까 두 개의 그 신호 간격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1MHz로 갔더니 얘가 0.707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더 갔더니 1기가까지 보냈더니 0이 되더라. 1기가 이상이 됐더니 0이 되더라. 그랬을 때 밴드위스, 여기서 이제 일렉트릭 밴드위스인데요. 그때는 0.707일 때 주파수를 일렉트리컬 밴드위스라고 결정합니다. 근데 광학적인 밴드위스는 이 실제 광학적인 광 세기가 바뀌었을 때, 만약에 1에서 여기 지금 뭐 0.1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리고 1점 이게 됐죠. 자, 그래서 1에서부터 절반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서 절반만큼 떨어졌을 때 2분의 1만큼 떨어졌을 때 주파수를 옵티컬 밴드위스라고 부릅니다. 옵티컬 밴드위스. 그래서 광 주파수를 쭉 바꿔주면서 밴드위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이제 그 두 개 이웃하는 펄스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단계를 뜻합니다. 이거보다 더 주파수가 크면
더 많이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만큼의 주파수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신 시스템은 이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뭘 결정한 거죠? 빗 레이트를 결정합니다. 빗 레이트. 옵티컬 밴드위스로 빗 레이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빗 레이트를 보낼 수 있는 최대 빗 레이트를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옵티컬 밴드위스와 또 빗 레이트는 뭐에 또 좀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펄스의 모양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펄스가 이런 가우시안일 때 또는 삼각형일 때 또는 사각형 레탱귤러일 때 이 밴드위스랑 그다음에 빗 레이트이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플리스 하프 맥시멈이 델타 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일 때 델타 타우는 시그마하고 어떤 관계냐면 2.353 시그마. 그래서 델타 타우는 한 시그마보다 한 2배 정도 더 2배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빗 레이트이 0.25분의 시그마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밴드위스는 0.75b 여기가 지금 빗 레이트인데요. 그래서 빗 레이트에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0.75를 곱해주면 옵티컬 밴드위스로 같은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결정된 빗 레이트를 여기 넣어주면 0.75를 곱해주면 옵티컬 밴드위스가 되고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델타 타우가 시그마하고 어떤 관계냐면 6의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 6에 해당하는 거죠. 루트 6 시그마 해당하는 것이 델타 타우가 된다. 그래서 대략 한 2.45 이것이 2.45 정도 돼요. 2.45 시그마.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시그마에다가 이것을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빗 레이트 결정할 수 있고요. 그때 밴드위스는 0.99b가 됩니다. 0.99b. 밴드위스가 좀 더 커졌죠. 밴드위스가 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탱귤러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0.289 델타 타우가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고 요 델타 타우가 뭐냐면 델타 t가 됩니다. 델타 t. 네. 그래서 빗 레이트는 바로 이게 사실은 델타 t가 두 개의 펄스 간의 간격, 이걸 그냥 델타 t로 여기는 표기를 했네요. 그래서 델타 t가 델타 t분의 1보다 작은 여기 빗 레이트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밴드위스는 0.69 곱하기 빗 레이트로 옵티컬 밴드위스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의 모양에 따라서 빗 레이트이 결정이 되고 그것으로 옵티컬 밴드위스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통신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입력되는 그 펄스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자, 동일한 빗 레이트 예를 들어서 초당 10기가 빗 per sec의 빗 레이트로 보내준다 했을 때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것 중에 이게 옵티컬 밴드위스잖아요.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자, 어떤 것이 가장 좋냐? 옵티컬 밴드위스가 어떤 것이 가장 좋냐라는 거죠. 자, 옵티컬 밴드위스는
크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좋냐 했을 때는, 자, 여기가 b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일 큰 값이 0.99고요. 그 다음 값이 0.75, 그 다음 값이 0.69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을 곱해주면 7.5, 얘는 기가헤르츠죠. 7.5 기가헤르츠. 얘는 9.9 기가헤르츠. 여기는 6.9 기가헤르츠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광 신호를 만들 때 동일하게 10 기가bps의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해서 광 신호를 만드는데, 얘는 6.9 기가헤르츠만 필요하고 얘는 9.9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작은 기가헤르츠로 보냈는데 10기가를 보낼 수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모듈레이션 시키는데 10기가bps로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해서 모듈레이션을 6.9기가를 시켜주거나 9.9기가를 시켜주거나 또 7.5기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작게 모듈레이션 시켜줘서 많이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니까 얘가 가장 좋다. 그래서 렉탱귤러 펄스로 보내주는 것이 디스퍼전을 영향을 덜 받으면서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면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는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그 펄스가 사각파로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옵티컬 파이버인데요. 크로매틱 디스퍼전이 8 피코세컨드 킬로미터 인버스 나노미터 인버스예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웨이브렌스가 1.5 마이크로미터. 뭘 계산하면 빗 레이트 디스턴스 프로덕트 BL 곱이죠. BL 곱을 구하라. 그리고 옵티컬 일렉트릭 밴드위스를 10km 파이버일 때 옵티컬 하고 일렉트리컬 밴드위스를 구하라. 레이저 다이오드의 라인 위스가 2나노미터이다. 네. 일단은 BL 곱수 구할 때 델타 타우 오버 L은 D 델타 람다죠. 그래서 여기서 D 델타 람다를 해주면 16 피코세컨드 킬로미터 인버스가 돼요. 근데 BL 곱은 이것의 역수, 이 전체 역수 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역수값. 그래서 16분의 1이 되면 되죠. 16분의 1. 그래서 16분의 1에다가 0.59를 곱해주면 0.59를 곱해주면 16분의 0.59는 36.9 기가빗 퍼 세크. 여기에 지금 퍼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예요. 킬로미터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BL 곱이 되겠습니다. BL 곱. 그러면 옵티컬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냐? 0.7. 여기가 지금 그렇죠? 0.75니까 이것을 가우샨으로 그를 한 거예요. 0.75니까 가우샨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가우샨으로 0.75는 B는 0.75 곱하기 이거 나누기 10kg니까 10kg를 해주면 2.8 기가헤르츠 10kg를 보내는데 얼마로 모듈레이션 시켜주면 되냐면 2.8 기가로 모듈레이션 시켜주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일렉트리컬 밴드위스는 이 옵티컬 밴드위스의 0.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밴드위스는 1.9 기가헤르츠의 일렉트리컬 밴드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1.9로 모듈레이션 정기적으로 1.9로 모듈레이션 시켜주면 옵티컬은 2.8로 모듈레이션 일렉트리컬하게 1.9 약 한 2기가헤르츠 정도까지 모듈레이션 시켜줄 수 있으면 옵티컬은 한 2.8, 한 3 정도, 3기가 정도 모듈레이션이 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BL 값은 얼마냐면 36.9 비트 퍼 세크 킬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디스퍼전이 우리가 앞에서 광섬유 원이 되는 광섬유의 가장 어떤 중요한 특성인 디스퍼전하고 비트레이트 데이터 전송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디스퍼전을 가지고 이것을 구해보고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거 광선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 또 이것이 어떻게 이 디테일한 어떤 수학적인 것들은 뭐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디스퍼전이 비트레이트 얼마나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와 연관이 있다. 디스퍼전이 커지면 빨리 보낼 수 없다.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없다. 단위 시간당 데이터 양이 제한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념적인 또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 물론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것들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통신과 관련된 기업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그 대화하는 것들이 쉽게 되니까 옵티컬 밴드위스가 뭔지, 비트레이트이 뭔지, BL 프로덕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구하는 그 팀원들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용어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옵티컬 밴드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